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젯밤 전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죠. 자, 이 물가 지표는요, 통화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급격히 금리를 올리는 것도 결국에는 고물가에 대처하고자 하는 긴축 과정이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에 따라서 자산 시장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두 가지 지표,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가 연준의 책무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와 물가지표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7월 고용보고서는 서프라이즈 수준이 나왔어요. 실업률은 3.5% 완전 고용,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달성을 했고요.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측치의 2배가 넘는 52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도 예측치 4.9%를 넘는 5.2%를 기록했다는 거죠. 노동시장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연준의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8.5%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무려 0.6%포인트 낮아졌다는 부분이죠. 또한 시장 전망치보다도 0.2%포인트 더 낮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물가가 훅 떨어지나요? 아무래도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WTI 기준으로 최근에 한 90불 이하까지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고, 그 휘발유 가격 하락세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근원 CPI 역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미국 근원 CPI 5.9%가 발표됐어요. 시장 예측치는 6.1%였거든요. 전월 대비 근원 CPI는 더 올라갈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미국 월세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주거비 부담으로 근원 CPI가 끌어올라갈 거로 봤는데, 시장 예측치 6.1%보다 낮은 5.9%를 기록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3월에 근원 CPI 6.5% 찍고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물가가 이젠 정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금융시장은 밤사이 크게 환호를 했습니다. S&P는 무려 1.89%, 나스닥은 무려 2.51% 급등을 했어요. 자, 이렇게 물가 정점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많이 못할 거야. 자, 그것이 실제 국채시장에 반영되면서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거의 반년 동안 기다려왔던 물가 정점에 가까운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물가 정점이 가까워 왔다는 것은 긴축의 강도가 앞으로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 발표된 CPI는요, 얼마 전에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통화정책은 이제 진정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물가가 안 잡히면 연준에서 금리를 7%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부 보고서도 유출이 돼서 굉장히 공포가 큰 상황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이다,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크게 떨어졌고 실제 CPI도 정점 찍고 뚝 떨어지는 모습 보이지. 그럼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잊어도 될 것이다. 그것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더욱더 부추길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번에 CPI 발표 이후에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한때 70%까지 올라갔던 9월 FOMC 75bp 인상 방안이 41%로 줄어들었고요. 대신 빅스텝 50bp 인상 방안이 58%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물가가 급격하게 계속 시장 예측치를 뛰어넘게 올라가는 것은 없을 테니까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금리 경로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는요, 전년 동월 대비 2%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8.5%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2.5%의 기준금리와 8%의 물가는 맞지가 않죠. 추후에 8%에서 7%, 6%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2% 금리 수준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또한 미국 고용시장이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죠. 그래서 물가가 정점 찍고 내려왔다고 그것이 완화적 통화정책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렸다가 이제 적당한 수준을 올린다는 거, 야,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렸다는 게 무슨 뜻이다? 시장의 전망을 계속 뛰어넘게 올렸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빅스텝 할 것 같다 싶으면 자이언트 스텝 밟고, 자이언트 스텝 할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1%포인트 한꺼번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시장 전망 수준대로 0.25%포인트에서 0.5%포인트 정도 완만하게 올려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물가 지표를 보고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한국은행의 총재 전망대로 올릴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그럼 금리는 또 올린다는 얘기예요. 8월 달에 베이비 스텝 당초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한 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연말에 2.75%에서 3%까지 금리를 올리는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요, 앞으로 큰 충격은 불가피한 거예요. 자, 연말 예상금리 2.75에서 3%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금리 2.25%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거죠. 올 1월까지만 해도 연말에 기준금리 1.75% 갈 줄 알았어요. 그것만 돼도 난리 날 줄 알았는데 이미 2.25%라는 거죠. 현재 아파트 가격의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은 기준금리 0.5%대 만들어졌는데 2014년 수준인 기준금리 2.25%에서 못 버틸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그 높은 금리 수준이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미국 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된 것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당분간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가에 의미 있는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미국 물가 하락 뚜렷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럼 물가에 의미 있는 하락이 나타나면, 정말로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금리 인상을 멈추고 통화정책을 좀 숨고르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물가에 의미 있는 하락 기대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내년 2월 이후부터라는 거죠. 왜? 그때는 국제유가가 90불에서 120불 사이로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2월에 국제유가가 100불 이하로 유지된다면 물가 상승분 압력에서 석유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급등하지 않는다면 가장 금리가 높은 시기는 아마 올해 겨울이 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높은 금리가 하루아침에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가 이번 부동산 가격 하락의 매수 타임이라는 전망은 바꾸지 않고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긴축 과정에서도 가장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로또 분양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가격 진짜 크게 폭락한다 하더라도 확실히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저희가 청약갑부 서적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